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인천 남부교육지원청 마을선생님입니다. 이번 시간은 우리마을 바로알기 시간으로 우리 친구들이 살고 있는 우리마을 옹진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간단한 게임 하나 해볼까요? 친구들, 초성 퀴즈 알죠? 자음을 보고 단어를 생각해내는 거예요. 물론 힌트는 드립니다. 연습 한번 해볼까요? 화면에 이응, 지읒, 기역 보이죠? 어떤 단어일까요? 힌트가 필요하겠죠? 오늘의 주제입니다. 맞습니다. 옹진군이에요. 초성 퀴즈를 어떻게 하면 되는지 알았죠? 이제 본격적으로 초성 퀴즈를 풀어봅시다. 기역, 미음, 기역은 어떤 단어일까요? 바닷가에 가면 볼 수 있는 새입니다. 선생님은 배에서 이 새한테 과자를 준 적도 있어요. 좀 무섭긴 했습니다. 무엇일까요? 맞습니다. 갈매기입니다. 다음은 어떤 자음이 나올까 기대되죠? 미음, 이응, 디귿은 어떤 단어일까요? 힌트! 바다에 있는 사람이 살지 않는 곳입니다. 생각해 보았나요? 네, 무인도입니다. 없을무, 사람인, 섬도라는 한자를 사용하여 부르는 명칭입니다. 자, 그럼 이제 즐겁게 우리 마을 옹진군에 대해 살펴볼까요? 여러분, 옹진군은 인천의 어디쯤에 있을까요? 지도 보이죠? 지도 중에 옹진군이 있어요. 지도에서 초록색 섬들 보이나요? 여기가 바로 옹진군입니다. 옹진군은 북도면, 연평면, 백령면, 대청면, 덕정면, 자월면, 영면 이렇게 7개의 면으로 이루어져 있고 각 면에는 여러 섬들이 또 있죠. 그럼 옹진군에는 섬이 몇 개나 있을까요? 113개의 섬이 있고 그중 사람이 사는 유인도는 23개, 무인도는 90개가 있어요. 우리가 사는 고장인 옹진군은 다양한 모습을 가지고 있어요. 오늘은 옹진군의 상징물, 지명유래, 자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우리나라를 상징하는 것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네, 태극기, 애국가, 무궁화가 있죠? 그런 것처럼 옹진군에도 옹진군을 나타내는 상징물이 있어요. 살펴볼까요? 화면에 파란색 받침 위에 붉은색 동그라미 보이죠? 무엇을 표현하는 것 같나요? 파란색은 바다를 의미하는 것 같고 붉은 원은 태양을 표현하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이 마크는 떠오르는 해처럼 무한한 발전, 잠재력을 가진 우리 옹진군, 비약적인 도약과 발전을 통해 번영된 고장을 이룩하자는 옹진 군민들의 밝은 꿈이 담겨 있어요. 알고 나니 더 멋있어 보이죠? 마크 외에도 옹진군의 상징물에는 새, 나무, 꽃이 있습니다. 옹진군의 새, 갈매기는 평화의 상징으로 섬 주민의 순박성을 의미합니다. 옹진군의 나무인 해송은 섬 주민의 강인성과 친근감을 나타내고 옹진군의 꽃인 해당화는 끈질긴 도서민의 인내력과 소박한 인정을 나타냅니다. 옹진군의 마스코트인 옹이와 진이입니다. 옹진군의 새인 갈매기를 마스코트인 옹이와 진이로 만들어 옹진군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옹진군이라는 이름은 어떻게 생겨났을까요? 지금부터 옹진군의 지명유래에 대해 알아볼 건데요. 옹진군에는 섬이 많아서 각 면마다 한 개의 섬만 친구들과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북도면에는 장봉도, 모도, 시도, 신도, 4개의 유인도와 11개의 무인도가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장봉도입니다. 장봉도는 고려말 몽골군의 침입을 피해 주민들이 피난을 와 거주하였는데 섬이 길고 봉우리가 많다 하여 긴 장자와 봉우리 봉자를 사용하여 장봉도라 부르게 되었습니다. 연평면에는 대연평도와 소연평도, 2개의 유인도와 5개의 무인도가 있고 그중 하나가 대연평도입니다. 섬이 평평하게 뻗쳐져 있어 연평도라 불렸다고 알려져 있고 과거 조기파시로 성업을 이루었던 곳입니다. 파시란 바다 위에서 열리는 생선 시장을 말합니다. 백령면 백령도입니다.
대한민국 서해 최북단의 섬이며 우리나라에서 8번째로 큰 섬입니다. 이 섬은 고구려에서는 곡도라 하였고 고려 초에 백령도로 이름을 바꾸었는데 백령 역시 흰 날개와 관련된 두루미, 고니 등을 가리키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여러분, 효녀심청 이야기 알죠? 백령도에는 효녀심청이 아버지를 위해 공양 및 선백석을 받고 바다에 빠진 인당수가 있고 심청이 용궁에 갔다 타고 온 연꽃이 조리에 밀려 바위에 걸렸다는 연봉바위가 있습니다. 대청면에는 대청도와 소청도 2개의 유인도가 있고 무인도도 2개 있습니다. 대청도는 포울도라고도 하였는데 멀리서 보면 울창한 숲이 마치 푸른 섬처럼 보여 불렸던 지명입니다. 주민들 대부분은 어업에 종사하고 일부 주민은 논농사와 밭농사를 겸업으로 하고 있는 전형적인 어촌 지역으로서 한때 홍어잡이가 크게 성황을 이뤘던 곳이며 현재에도 수산물이 풍부한 지역으로 섬 전체가 낚시터로도 유명합니다. 덕정면은 덕적도를 비롯한 유인도 7개와 무인도가 무려 36개나 되어 덕적군도라고도 불립니다. 그 중에 울도는 덕적도와 가장 많이 떨어져 있어 올 때는 멀어서 울며 오고 갈 때는 주민들의 좋은 인심 탓에 떠나기 섭섭하여 울고 간다는 뜻으로 울도라고 하였다고 전해집니다. 자월면은 자월도와 대이작도, 소이작도, 승봉도 이렇게 유인도 4개와 무인도 14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중 승봉도는 먼 옛날에 신씨와 황씨가 이곳에 정착하여 살던 곳이라 하여 신황도라고 불렸다고 하며 그 후 봉황새가 승천하는 모습이라 하여 승봉도라 하였다고 전해집니다. 영흥면은 영흥도, 선제도, 칡도, 3개의 유인도와 무인도 22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중 선제도는 영흥도를 어미소같이 따라다녔다 하여 소우도, 도구도로 전해지다가 조선 후기에 선제도의 나무로 배를 만들었다는 뜻에서 선제도로 이름을 바꾸었습니다. 옹진군은 섬마다 이름의 유래가 있었어요. 그 외에도 옹진군에는 자원이 참 많아요. 지금부터 옹진군에는 어떤 자원들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옹진군은 섬으로 이루어진 곳이라 자연자원이 참 많아요. 그래서 천연기념물에 대해 잠깐 설명하려 합니다. 천연기념물은 문화재보호법에 의해 동물, 식물, 지질, 광물, 천연보호구역으로서 중요한 가치가 있는 것을 국가에서 지정한 문화재를 천연기념물이라 합니다. 천연기념물 제391호인 백령도 사곳사빈입니다. 사곳사빈은 이탈리아의 나폴리와 함께 전 세계에 2곳밖에 없는 천연비행장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한때 군부대 비행장으로 사용하기도 했던 이곳은 백령도를 이루는 주 암석인 규암이 오랫동안 해수에 의해 침식되면서 형성된 고운 입자의 모래가 쌓여 넓이 300m, 길이 2km의 해안이 형성된 것입니다. 천연기념물 제392호인 백령도 남포리 콩돌 해안입니다. 콩돌 해안은 이름 그대로 콩알 만한 자갈들이 깔린 해안입니다. 규암이 부서져 파도에 부딪히고 씻기기를 반복하면서 콩처럼 작은 돌이 된 거예요. 콩돌의 색깔도 백색, 갈색, 회색, 젓갈색, 청색 등 형형색색이어서 장관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렇게 뻘이 없이 돌들만 파도에 밀려갔다 밀려오기를 반복하는 해안을 해양학자들은 단구상 미지형으로 발달한 해안이라고 불러요. 여러분, 화면에 보이는 돌이 무엇일까요? 맞습니다. 현무암입니다. 들어본 적 있어요? 현무암은 가장 흔한 화산암이에요. 화산이 터지면서 생긴 돌이죠. 천연기념물 제393호 감남암 포획 현무암 분포지는 현무암이 많이 있는 곳입니다. 백령도 진촌리의 감남암 포획 현무암 분포지는 백령면 진촌리에서 동쪽으로 1.3km 정도 떨어진 해안선을 따라 만들어져 있습니다. 지구 속 수십 킬로미터 아래서 만들어진 감남암이 용암이 분출될 때 함께 올라와 만들어진 것으로
지하 깊은 곳의 상태를 연구하는데 매우 중요한 자료입니다. 천연기념물 제507호 백령도 남포리 습곡 구조입니다. 장천포구 서쪽 해안 약 300m 지점인 용트림 바위 바로 건너편 해안절벽에는 높이 약 50m, 길이 약 80m의 습곡 구조를 띤 특이 지층이 나타납니다. 습곡이란 양쪽에서 미는 힘에 의해 휘어진 지층을 말하는데요. 이 단층 및 습곡 구조는 고생대 말부터 중생대 초의 지각 변동으로 형성된 것입니다. 이들에 대한 학술적 연구는 한반도의 지각 발달사를 규명하는 데 매우 귀중한 자료가 되고 있습니다. 천연기념물 제508호 소청도 스트로마톨라이트 및 분바위입니다. 스트로마톨라이트란 바다나 호수에 서식하는 남주세균, 즉 광합성을 하는 세균이 퇴적되어 만들어진 생물화석이면서 석회암의 일종이에요. 소청도 스트로마톨라이트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것인데 무려 고생대 이전 선캄브리아기의 화석이라고 해요. 그래서 생물학적, 지질학적 가치가 매우 높아요. 소청도의 푸른 바다와 조화를 이루며 마치 분칠을 한 듯하다 하여 이름 붙여진 분바위는 약 10억 년 전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생명체의 흔적을 증명하는 화석입니다. 마치 달빛에 하얗게 띠를 두른 듯하다 하여 월띠라고도 불리우는 분바위는 금은밤 바다에서 동네 앞으로 들어오는 배들의 방향잡이 역할을 합니다. 천연기념물 제360호 신도 노랑부리 백로와 개미갈매기의 번식지입니다. 신도 노랑부리 백로 및 괭이갈매기의 번식지는 인천광역시 옹진군 장북리에서 서쪽 해안으로 약 20.5km 떨어진 거리에 있는 작은 바위섬입니다. 신도는 세계적인 멸종위기에 있는 노랑부리 백로와 괭이갈매기가 번식하는 장소이며 우리나라 최대의 괭이갈매기 번식지 중에 하나입니다. 천연기념물 제66호 대청도 동백나무 자생북한지입니다. 원래 동백나무는 난대성 식물이라 대청도처럼 위도가 높은 북쪽 지역에서는 자라지 못해요. 그런데 해류의 영향을 받아서인지 북위 38도인 대청도에서 자생하고 있어요. 대청도는 동백나무의 자생북한지, 즉 동백나무가 자생할 수 있는 북쪽 한계점인 셈이죠. 화면 오른쪽 아래에 있는 사진이 동백꽃입니다. 동백나무는 차나무과에 속하며 따뜻한 해안과 인접한 토지에 자생하는 상록 화렵수입니다. 1962년 천연기념물 제66호로 지정되었으며 우리나라에서는 최북단 자생지로 보호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향토유적이라는 말 들어본 적 있나요? 향토유적이란 지역의 역사적 또는 예술적 가치가 있는 유적 등을 대상으로 지정, 관리되고 있는 시, 군, 자치구의 향토문화보호조례에 따라 지정된 문화재를 말합니다. 지금부터는 옹진군이 향토유적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향토유적 제1호 연평도 충민사입니다. 충민사는 조선 중기의 명장 임경업 장군의 일화가 전해 내려오고 있어요. 병자호란 이후 명나라로 가던 중 연평도에 잠시 정박했는데 가시나무를 연평도 앞바다에 꽂게 하여 썰물 때 많은 고기를 잡았다고 해요. 이것이 유래가 되어 해마다 봄이면 전 주민이 임경업 장군을 기념하고 풍어를 기원하는 제사를 지내고 있습니다. 향토유적 제2호 백령도 폐총입니다. 폐총이란 조개껍질 무덤을 말하는데요. 백령면의 진총리 폐총은 옹진군의 향토유적 제2호로 지정된 선사시대의 유적입니다. 폐가층은 굴, 섭조개의 껍질로 이루어져 있고 주변에 토기 조각들이 산재해 있습니다. 폐총은 백령도에 이미 선사시대부터 사람이 살았음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명승이란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예술적인 면이나 관상적인 면에서 기념물이 될 만한 국가지정문화재를 말합니다. 어디인지 함께 살펴볼까요? 명승 제8호 백령도 두무진입니다. 마치 장군들이 머리를 맞대고 회의를 하는 것 같다 해서 두무진이라 불립니다.
서해 해금강이라 불릴 정도로 웅장하고 아름다우며 다양한 기암 괴석들이 펼쳐져 있어 백령도의 자랑거리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옹진군에 관해 여러 가지를 살펴보았는데요. 이쯤 되면 나오는 게 있죠? 그렇습니다. 바로 퀴즈입니다. 준비됐나요? 그럼 시작할까요? 퀴즈! 첫 번째 퀴즈입니다. 옹진군의 새인 갈매기를 보다 친근하고 명랑한 이미지로 마스코트화한 옹진군의 마스코트는 무엇일까요? 둘이 사이좋게 서 있었던 것 같아요. 친구들 짱! 맞아요. 옹이와 진이입니다. 옹진군의 이름에서 마스코트 이름을 지었죠? 그럼 두 번째 퀴즈를 풀어볼까요? 전 세계에 두 곳밖에 없는 천연 비행장으로 이탈리아 나폴리에 버금가는 아름다운 곳이 있습니다. 어디일까요? 기억력 좋은 우리 친구들인데요. 맞습니다. 백령도 사곳사빈입니다. 이름이 어려웠는데 대단합니다. 벌써 세 번째입니다. 소청도의 푸른 바다와 조화를 이루며 마치 분칠을 한 듯하다 하여 이름 붙여진 바위는 무엇일까요? 분칠을 했대요. 그렇습니다. 분바위입니다. 이어서 나갑니다. 명승 제8호로 마치 장군들이 머리를 맞대고 회의를 하는 것 같다 해서 이름 붙여진 곳은 어디일까요? 맞습니다. 두무지입니다. 와, 우리 친구들 정말 열심히 잘 들었네요. 지금까지 우리 고장 옹진군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여러분이 우리 고장인 옹진군에 대해 애향심과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시간이었기를 바랍니다. 우리 마을을 아끼고 사랑합시다.